두 섹터에서 자본 투입량은 일정하고요. 그래서 캐피탈 자본량은 두 섹터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이 일정하니까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두 섹터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섹터 1에서의 생산 함수,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뭘 가정한 것이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자본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을 추가로 늘리면 추가로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 점점 작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섹터 2에서도 섹터 2에서의 생산 함수도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도록 그렇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니까요. 두 섹터에서 모두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그림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셔야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함수에서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제가 노동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다면 섹터 1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바로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을 매우 적게 투입하고 있다면 이때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비교적 스팁하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노동을 계속해서 투입해 가면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점점점 플랫해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처음에는 노동을 굉장히 적게 투입하고 있을 때는 기울기가 매우 커요. 다시 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노동의 한계 생산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그림은 생산 함수고요. 여기서의 그림은 노동의 한계 생산인데 이제 여기에 제가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곱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제가 쓰면 가격 곱하기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입니다. 우선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부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죠. 자, 생산함수로부터 제가 아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노동 투입량이 매우 적을 때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생산함수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기울기가 10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동을 아주 조금 투입하고 있을 때는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잖아요.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0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노동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었을 때 기울기가 10이니까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기울기가 10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이제 노동 투입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겠죠. 기울기가 5가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2가 됐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하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V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섹터 1이든 섹터 2든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되는 것은 이쪽이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쪽이 서비스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쌀? 네. 여기서 생산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업? 예. 문득 드는 생각은 별로 없지만 여기 서비스업, 네, 서비스, 네, 그냥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 섹터 1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생산 함수에서 생산되는 것의 단위가 쌀이잖아요. 생산된 재화가 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바로 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울기라고 썼는데 그 기울기의 단위가 바로 쌀인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지금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쓰는 거는요. 이 제목 쓰는 거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 지금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노동을 1시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것은 쌀이고요. 지금 쌀의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생산된 쌀에다가 추가로 생산된 쌀에다가 쌀의 가격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쌀의 가격을 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기본적으로 그 단위가 생산되는 재화의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쌀, 섹터 1에서는 자 이제 이걸 한계 생산물 가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단위 가격을 곱하면 돼요. 쌀, 쌀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노동을 1시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쌀의 양이 킬로그램일 것이고요. 킬로그램당 얼마를 곱해서 이제 세로축의 값은 바로 달러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달러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쓰지 않고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부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시 이제 섹터 2로 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노동을 1시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것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의 가격을 곱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겠죠. 바로 P 서비스를 곱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곱해서 단위 가격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섹터가 2개 있는데요. 만일 서비스의 가격을 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을 했는데 이제 이 서비스의 가격을 쌀의 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쌀로 주는 거예요. 쌀. 예를 들면 쌀로 준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얘기가 좀 복잡해지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섹터 1과 섹터 2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곱해서 그래서 VMPL이 바로 VMPL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단순히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곱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요. 자, 기업 입장에서 섹터 1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섹터 1에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기업이 노동을 1시간 더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쌀이 추가로 생산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시장에 팔게 되면 P쌀만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추가로 생산된 MPL만큼 추가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단위가 쌀이에요. 쌀 몇 킬로그램을 추가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장에 팔면 킬로그램당 얼마의 가격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기업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이겠죠. 자, 그런데 노동을 1시간 투입했기 때문에 1시간 투입한 것에 대한 노동의 가격을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W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한계 생산이 아니고요. 쌀이 아니고 쌀의 시장 가격을 곱해서 그 가치,
그것과 이제 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